우리 교재 테일러 급수와 매크로니 급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절은 급수 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가장 많이 응용되고 또 활용되는 그런 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다른 이론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테일러 급수하고 매크로니 급수가 매우 중요한 절이니까 여러분들 이 절 왕별 표시해 놓고요. 더더욱 많이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 교대급수 판정법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 매크로니 급수하고 테일러 급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학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급수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정리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어떤 함수의 fx가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하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몇 급수의 개수는 항상 다음과 같이 고개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함수 fx가 시그마 cn의 x-a의 n승꼴로 표현이 됐다고 가정하고 수렴 구간은 a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수렴 반지름 r 이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급수의 개수 cn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에 a를 대입한 형태로 구해집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아주 중요한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즉 이 절의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테일러 급수라는 용어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이 정리를 반드시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함수 fx가 몇 급수 형태로 전개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이 시그마를 쭉 풀어서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0 플러스 C1 x-a의 1승 플러스 C2의 x-a의 2승 그리고 C3의 x-a의 3승 하나만 더 해볼까요? C4의 x-a의 4승 자,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 몇 급수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 x에 관한 오름차순의 x-a에 관한 오름차순의 무한차수 다항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몇 급수 절에서도 공부해서 알 수 있듯이 몇 급수는 항별 미분, 항별 적분이 가능합니다. 수렴권 내에서 언제나 각각의 항별로 미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으니까 우리는 이 몇 급수를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변이 미분 가능하다면 등호로 약속돼 있죠. 여기까지가 가정이었거든요. 표현을 가지면 해놨으니까요. 그럼 우변하고 좌변이 같은 함수니까 우변이 미분 가능하다면 당연히 좌변도 미분 가능하죠. 따라서 이 식을 이제 미분하면 F'이라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우변을 미분해 볼까요? 상수 미분하면 제로, C1x-a의 1승을 미분하면 C1, 얘를 미분하니까 2배 C2, x-a의 1승, 합성함수 안에 또 미분해봤자 1입니다. 요 네 번째를 미분하면 3 그리고 C3 x-a의 제곱 합성함수 안에 또 미분하면 1이고요. 자, 요걸 또 미분하니까 4배 C4 그리고 x-a의 3승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미분해서 놓은 이 모양을 보니까 또다시 x-a에 대한 오름차순의 무한차수 다항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몇 급수니까 또 항별 미분이 가능하겠군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미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C1 미분하면 0이고 얘를 미분하니까 2배 C2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3 곱하기 2라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C3 x-a의 1승 그리고 얘도 미분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C4의 x-a의 제곱 이와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 번만 더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x-a에 관한 몇 급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한 번 미분을 시도하면 F3'X는 얘 미분하면 제로고요. 얘를 미분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C3 얘를 미분하면 2가 내려오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리고 C4 x-a의 1승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전히 미분을 해도 계속 몇 급수 모양이니까 또 한 번 계속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계속 이것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개의 몇 급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네 개의 몇 급수 모양은 다 같이 x-a에 관한 오름차순의 무한차수 다항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 = a를 중심으로 하는 몇 급수예요.
자, 이제 수렴 구간을 잘 보면할 수 있듯이 X축 이렇게 있을 때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R만한 거리 이내에 있는, 즉 오른쪽은 여기 0이 아니라 A죠. A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A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식은 A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자, 요 식은 A에서 R을 뺀 거니까 요 점의 위치는 A 마이너스 R이 같이 됩니다. 함수 fx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CN을 모르기 때문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 기호만 갖고는 알 수 없어서 이 내부 영역 안에서만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함수 fx가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면 앞에 몇 급수 단원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양끝점에서의 수렴 발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막연하게 fx로 되어 있으니까 양끝점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이 내부 안에서 지금 수렴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 x = a는 바로 수렴 구간 정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당연히 이 식의 양변에다가 x 대신에 a를 다 각각 대입을 했을 때 모두가 다 x-a에 관한 몇 급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x = a에서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식에다 우리는 x 대신에 전부 다 a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fa가 될 것이고, 여기는 f'a가 되고, 여기는 f2'a, 여기는 f3'a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제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요 두 번째 장부터는 x-a로 a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입하는 순간에 두 번째 장 이후부터는 다 사라지고 맨 앞에 C0만 남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x = a를 대입하면 다 0이 되고 남는 것은 C1, 세 번째 식에도 2배 C2와 같이 되고 네 번째 식에도 3 곱하기 2 C3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사실 여기 한 번 더 해보면 4개 도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미분하면 이거 사라지고 얘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역시 x-a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나오니까 대입을 하면 이것만 남아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C4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잘 보니까 개수들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개수들을 구할 때 보다시피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C0를 다시 한번 보면은 FA라고 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C1은 F'A라 쓸 수 있고요. C2는 2분의 F2'A라 쓸 수 있고요. C3는 3 곱하기는 잘 보면 3팩토리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형태로 3팩토리얼분의 F의 3개 도함수 A로 같은 방법으로 C4까지 구해봤으니까요. C4는 요 4, 3, 2의 곱은 1, 2, 3, 4의 곱은 4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4팩토리얼분의 F의 4개 도함수 A를 대입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여기 팩토리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는 잘 들여다보니까 2 팩토리얼과 같네요. 그리고 얘는 다시 보면은 여기다 한번 더 써볼게요. 1 팩토리얼분의 F'A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얘는 잘 보면 0 팩토리얼에 가로 열고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 안에 0은 미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함수와 똑같다는 얘기고요.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되어 있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C0는 0 팩토리얼분의 F0번 미분하고 C1은 1 팩토리얼분의 1번 미분하고 C2는 2 팩토리얼분의 F2'.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일 때 4, 4, 3일 때 3, 3, 2일 때 2, 1일 때 1, 1, 0일 때 0,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은 F의 n개 도함수를 구할 때 CN을 표시하려고 하죠. 자, 우리는 이제 CN은 자, C0, C1, C2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본 결과 이렇게 계산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F의 n개 도함수입니다. 이거 n개 도함수예요. n개 도함수 그리고 A를 대입한 값입니다. 자, 이제 CN의 모양이 정말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바로 추론했습니다만 엄밀한 증명을 하려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K번째 CK가 K 팩토리얼분의 F의 K번 미분하고 A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CK 플러스 1은 C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F의 K 플러스 1 가로 안에 K 플러스 1 A와 같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0도 있으니까 0을 포함한 나머지 다 자연수죠.
그렇게 증명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결과만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f가 몇 급수 표현을 가지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볼 때 그럼 이 개수는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같이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한 모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식에다 다시 대입을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이제 보다시피 주어진 식은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는 x-a의 n승이 빠졌군요. 정정합니다. 책에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가 이렇게 돼 있고 cn 대신에 이걸 바꿔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 풀어서 쓰니까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고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 fx가 몇 급수 표현을 갖는다면 항상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웠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수 fx가 몇 급수 표현을 갖는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언제나 이와 같은 형태의 몇 급수 표현을 갖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몇 급수의 모양이 꼭 이런 모양이고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이 모양은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음같이 용어를 붙여서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x = a라는 한 점에서의 함수 f의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 a에서의 함수 f의 테일러 급수라고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함수 fx가 몇 급수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몇 급수 표현을 됐을 때 특별하게 cn이 이렇게 될 것이고 확인해 봤죠? 그리고 이런 개수를 갖는 몇 급수를 우리는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절의 제목이 테일러 급수란 말도 있지만 매크로닝 급수란 말도 있죠. 자, 그럼 매크로닝 급수란 말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테일러 급수는 a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매크로닝 급수는 a가 0인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a가 0이면 여기다 써볼게요. a가 0이면 이 함수 fx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에 a가 아니라 0이 들어가는 거죠. a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xn승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을 물론 얘도 전개하면 이렇게 요 아래 전개한 것처럼 하나하나 다 보면 f0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0 x의 1승 그리고 2 팩토리얼 분의 f2'0 x의 2승 3 팩토리얼 분의 f3'0 x의 3승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형태를 이제 얘랑 비교해 볼 때 얘는 x-a라는 항의 오름차순의 몇 급수로 나타내졌다면은 얘는 그냥 x라는 항의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는 a를 강조한 건 뭐냐면 요 네모가 0이 되는 값은 x = a였었죠. 요 네모가 0이 되는 값은 뭐예요? 따라서 x = 0이죠. 자, 그래서 얘는 a에서의 함수의 테일러 급수라 얘기를 했다면 얘는 이것은 원점에서의 x = 0, 즉 제로에서의 똑같이 붙입니다. 함수 f의 테일러 급수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점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다른 말로 우리는 원점에서 함수 f의 테일러 급수를 또는 다른 말로 함수 f의 매크로닝 급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점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다른 말로 매크로닝 급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매크로닝 급수는 테일러 급수의 특수한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테일러 급수는 매크로닝 급수보다 훨씬 더 일반화된 급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가 0이 되는 특별한 경우일 때만 매크로닝 급수라 말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테일러 급수가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록 테일러 급수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요. 매크로닝 급수가 원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기호 표기가 아주 단순해져서 훨씬 더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우리는 주로 매크로닝 급수를 처음에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닝 급수에서 이제 성립하는 많은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테일러 급수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테일러 급수란 말과 매크로닝 급수란 용어를 각각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매크로닝 급수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점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매크로닝 급수라는 용어도 하나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다음 같은 예문을 통해서
주어진 함수의 매크로니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함수의 매크로니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매크로니 값은 보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함수 fx의 매크로니 값을 계산하려면 주어진 함수가 급수 전개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즉 앞에서도 배웠었죠. 우리는 앞에 전제 조건이 몇 급수 표현을 가지면 이라는 말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급수 표현을 갖는다면 계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를 특별하게 매크로니 값이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의 매크로니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급수 전개가 가능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계수를 찾아서 이런 모양으로 완성시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의 매크로니 값을 구할 때 이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매크로니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함수 fx가 2의 x승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매크로니 값을 구하려면은 n개도 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기호 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2x승의 매크로니 값은요, 이 n개도 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매크로니 값 이론에서 제일 쉬운 예문이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이번에 2의 x승에 대한 함수의 매크로니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직접 풀어보면서 볼게요. 함수 fx를 2의 x승이라 하면은, 2의 x승이라 하면, 그렇다면은 이 함수는 아무리 미분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뭘 대입해야 되냐면 매크로니 값을 구하려면 0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이 되니까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는 2x승이죠. 자,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에, 그리고 fn개도 함수 0을 대입하면 1, 그리고 x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x승의 매크로니 값의 형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어떤 함수의 몇 급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일종의 몇 급수잖아요. x에 대한 몇 급수입니다. 그런데 특히 계수를 구할 때 이 방법으로 구한 것을 매크로니 값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의 몇 급수를 구할 때 반드시 수렴 구간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수렴 구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 구간을 찾으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몇 급수의 비판정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an을 n 팩토리얼 분의 xn승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정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할 때, 수렴 구간을 계산할 때 비판정법을 써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분모, an 플러스 1이 분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 팩토리얼 분의 xn 승이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n 플러스 1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거 하나씩 약분되죠. 1부터 n까지고 분자에 있는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은 1부터 n 그리고 n 플러스 1까지 곱이에요.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판정법을 쓸 때 당연히 x는 0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x가 0이면 당연히 수렴하고요. x가 0이 아닐 때 수렴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x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n승 하나씩 약분돼 버리니까 남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내항분의 외항입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x의 1승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서로 다 약분돼 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x는 모든 실수입니다. x는 모든 실수인데 잘 보면 x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보다시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이거 n 플러스 1도 무한대로 가죠. x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오든 간에 고정된 하나의 상수값일 것이고 n이 커지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율에 관한 극한이 0이었고요. 당연히 얘는 1보다 작은 값이죠. 따라서 이 비율에 관한 극한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극한이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몇 급수는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수렴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EX승의 매크로닌 급수의 모양은 다음 같은 모양입니다. 급수는 EX승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xn승이고요. 전실수 범위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매크로닌 급수를 구하고 수렴 반지름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수렴 반지름은 전실수 범위에서 결정하니까 수렴 반지름 R은 이 수렴권은 전실수 범위고 수렴 반지름 R은 무한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이 결과에 의해서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특수한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x 대신에 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2를 넣어보면 좌변은 2의 1승 그리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이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보면은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 오른쪽에 이 값이 바로 자연로그 상수라 불려지는 또는 오일러 상수라 불려지는 그 값입니다. 자, 이런 예를 즉 오른쪽의 값이 이 값과 같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급수의 합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함수의 매크로닌 급수를 잘 이용한다면 특정한 무한급수의 합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예제 1번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함수가 급수 형태로 전개가 돼 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급수의 모양은 항상 매크로닌 급수 또는 지금 매크로닌 급수를 구하라 했는데 만약에 테일러 급수를 구하랬으면 테일러 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닌 급수는 테일러 급수의 특수한 경우니까 이제 통틀어서 이제 테일러 급수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즉 예를 들어서 이 지수 함수가 몇 급수 형태를 갖는다면 그 몇 급수의 모양은 항상 테일러 급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군요. 바로 뭐냐면 그럼 이 함수가 언제 어느 때 몇 급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얘기입니다. 즉 몇 급수로 표현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급수의 모양이 테일러 급수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함수가 과연 몇 급수 전개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함수의 급수 전개가 항상 테일러 급수 형태로 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테일러 급수 형태로 이 급수가 전개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함수가 테일러 급수의 합과 동일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함수 fx가 도대체 급수 전개 가능할까? 어떤 조건하에서 급수 전개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함수가 몇 급수 형태로만 표현이 될 수만 있다면 결과적으로 계수가 n 팩토리얼 분의 fn 궤도 함수에 a를 대입한 것과 같으니까 곧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테일러 급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함수가 몇 급수 형태로 표현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테일러 급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도대체 테일러 급수의 합과 동일한 것은 언젠가? 다시 말해서 함수가 몇 급수 형태로 전개된다면 가정이 그거였거든요. 함수가 만약에 어떤 몇 급수 형태로 전개된다면 몇 급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이 모양이 테일러 급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급수 형태로 전개가 돼줘야 테일러 급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이 테일러 급수와 이 왼쪽의 함수가 같아지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같아질까요? 라는 얘기예요. 급수 전개가 가능한 조건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함수 f가 모든 차수에 대한 도함수를 가지면 이 등호가 과연 성립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를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용어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fx의 모양을 잘 보면은 이 fx의 모양을 보면은 자, 요 몇 급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from to의 뜻이에요. n이 무한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까지 가지 말고 유한항까지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시그마 K라 쓸게요. 책에는 I라 썼는데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인 처음으로 I는 마치 복소수의 헛수 단위처럼 보인 것 같아서 그냥 K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가 0부터 N까지 갈 때 K의 팩토리얼에 F의 K번 미분하고 여기다 A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X-A에 여기서 K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N 대신에 전부 다 K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얘네들을 쭉 풀어서 써보면 K가 0일 때 0 팩토리얼 1로 약속되어 있고요. 가로 안에 0이면 미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함수 그대로고요. 0이 하는 모든 수 0수에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FA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1 팩토리얼분의 F'A 그리고 X-A의 1승 2 팩토리얼분의 F2'A 그리고 X-A의 2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맨 마지막은 n개 도함수까지만 나오면 되겠네요. n 팩토리얼의 fn개 도함수의 a 그리고 x-a의 n승까지예요. 자, 이제 얘네들을 잘 보니까 x-a의 오름차순의 다항식인데 끝이 n차수로 끝났습니다. 유한차수 다항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차수 다항식을 이제 명칭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이 유한차수 다항식을 앞으로 테일러의 이니셜을 따와서 T라 표시를 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차수가 N차로 끝났기 때문에 이 첨자는 차수를 나타냅니다. 몇 차까지 계산했다는 뜻에서 Tn, T1은 그러면 1차, T0는 0차 상수항을 나타내고요. T3는 3차까지 계산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표시된 이 Tn을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N차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2x승의 매크로닌 급수가 있었죠. 이 2의 x승의 매크로닌 급수에 어떤 그 T1, T2, T3를 자꾸 접근시켜 감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Tn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N차 테일러 다항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걸 그대로 화면상으로 다시 본 것 뿐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2x승의 3차 테일러 다항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글이 좀 중복되니까 좀 지워볼게요. 3차 테일러 다항식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 n이 3이 나올 때까지만 계산하면 되니까 3차식이 나올 때까지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x승의 테일러 급수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자, 요 2x승 여기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쭉 전개하면 0 팩토리얼 1이고 x 0승 1이 되죠.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x의 1승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분의 x의 3승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앞에서 배운 기호대로 한다면 얘가 t0를 나타내고요. 여기가 t1을 나타내고 여기까지 계산한 것은 t2가 되고 여기까지 계산한 것은 t3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T0, T1, T3, T2, T3예요. 자, 그래서 T0, T1, T2, T3를 다시 한번 써놓은 게 요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 T1부터 T2, T3까지를 직접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x승의 그래프도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보고 이 다항식들하고 2x승의 그래프를 같은 그 그래프 위에다가 그려보니까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잘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보라색 모양으로 표시된 이 그래프, 얘가 바로 2의 x승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2x승의 그래프에서 T1은 x 더하기 1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이 되는 직선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에요. 여기가 0,1을 지나거든요. 자,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이 되는 직선 1 플러스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T2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T2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에 되는데요. 그 2차 함수의 모양을 계산해 보니까 요 2차 함수의 모양은 여기 보다시피 그림선으로 약간 노란색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T2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차 다항식을 T3에 놓고 T3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3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림을 잘 볼까요?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은
얘네들은 원점 근처에서는요. 원점 근처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편차가 크지만 여기만 놓고 보더라도 자, 이 T1보다는 노란색 T2가 이 보라색 그래프에 훨씬 더 가까이 있고 또한 노란색 T2보다 파란색 T3가 보라색 EX선 그래프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놓고 양인 X에 대해서 볼 때 그렇고요. 음인 X에 대해서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의 범위가 요 정도까지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은요. 보다시피 T1은 당연히 보라색하고 편차가 커요. 그런데 보다시피 T2, T3 이 보라색 그래프하고 거의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전실수 범위에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하고 봤더니 지금은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 원점 아주 근처에서 T3까지만 놓고 볼 때 원점 아주 가까인 점에서 이 EX선 그래프랑 얼추 비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항을 자꾸 늘리면 범위도 조금씩 넓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 설명한다면은 여기서 본다면 여기까지 범위를 이제 R을 여기까지만 넓혀서 볼게요. 요 값을 여기까지만 넓혔다고 가정한다면 보다시피 보라색 그래프하고 하얀색 그래프 편차가 크죠. 노란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잘 비교해 본다면 갈수록 편차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편차가 좀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T3까지밖에 계산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프를 이용해서 T4, T5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은요. 이 EX선 그래프에 정말로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차츰차츰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아래 값이 커진다 할지라도 이 첨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라색 그래프에 즉 EX선 그래프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있는 그림은 T3까지만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울프레알파.com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이 다항함수를 계속 접근시켜 보세요. 그러면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말로 아주 근사적으로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다항식의 차수를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보니까 실제 이 EX승에 매우 가까이 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바를 종합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TN의 리미트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의 극한값을 취했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은 곧 fx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T1보다 T2, T3, T4 계속 가면서 주어진 함수 fx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함수는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n차 테일러 방식의 극한값이 함수 fx와 같아진다면 비로소 함수 fx는 몇 급수 형태로 전개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 언제 테일러 흡수하고 같아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함수가 테일러 흡수 효과와 동일할까 하고 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밑에 있는 질문도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Tn, n차 테일러 방식의 극한이 fx와 같아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테일러 급수의 합과 함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Tn의 극한값이 fx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함수 fx에서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n이라는 걸 하나 만들려고 해요. Rn은 뭐냐면 fx에서 Tn을 뺀 겁니다. 원래 함수에서 그 n차 테일러 다항식을 뺀 것을 우리는 Rn이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 또는 TNX 이렇게 여기가 X니까 여기 형식으로 여기도 같은 X를 써서 표시해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TN을 써도 되고요. 얘도 Rn을 써도 되는데 X에 관한 다항함수라는 뜻에서 RNX라고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우리는 함수 fx에서 n차 테일러 다항식을 뺀 것을 이것을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우리는 함수 f의 나머지 항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메인더, 나머지 항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은 이렇게 잉여항인데요. 만약에 요 위에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즉 tn의 극한이 fx가 된다면은요, rn의 극한값이 얼마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rn의 극한이 더불어서 0으로 간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런 조건이 충족, 이 극한이 이렇게 되고 rn을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rn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머지 양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fx 마이너스 tnx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fx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거는 이미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는 꼴이니까 전개 가능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tnx 이렇게 됩니다. 자, fx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fx가 될 것이고, 얘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이 fx니까 이것이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tn의 극한값이 만약에 fx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조건 하에서는 나머지 양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얻게 됐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함수가 테일러-흡수의 합과 동일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rn의 극한이 0으로 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tn의 극한값이 함수 fx에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모든 차수에 대한 도함수를 갖게 될 때 이 등호가 항상 참일까요? 라면은 자, rn의 극한이 0이 되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은 tn의 극한이 fx가 되기만 하면 참이 되고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tn의 n차 테일러 방식의 극한값이 fx가 된다면 fx는 테일러 급수의 합과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이 rn, 테일러 급수의 나머지 양이라 불려지는 것은 정의 자체가 원래 함수에서 n차 테일러 방식을 뺀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 요약을 해서 본다면 다음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기록을 남겨놓은 것뿐이에요. 자, 요 식에서 tn을 fx는 남겨놓고 tn을 우변에 있던 tn을 좌변으로 이완하면은 fx는 tn 플러스 rn이 되죠. fx는 tn 플러스 rn이 같이 됩니다. 함수 f는 이 구간 안에서 그의 테일러-흡수의 합과 같아집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언제 같아질까 하고 봤더니 바로 rn의 극한이 0으로 갈 때 바로 극한값이 테일러-급수의 합과 함수 fx는 테일러-흡수의 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호 표기와 용어에 대한 성질로부터 자연스럽게 이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의 테일러-급수로 표시가, 어떤 함수의 테일러-급수의 합과, 어떤 함수가 테일러-급수의 합과 같아지려면은 이렇게 나머지 양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차 테일러 방식의 극한이 fx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얘를 보이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r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걸 보임으로 해서 테일러-급수의 합과 함수 fx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중요한 부등식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자, 테일러 부등식인데요. 자, 이제 이 테일러 이니퀄리티라고 불려지는 이 부등식은 바로 rn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이게 0으로 가는 것을 보이는 것을 이런 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잘 볼까요? 우리는 이 정리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만약에 x-a의 크기가 어떤 d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하에서 볼 때, 자, 이 f의 n 플러스 1개 도함수의 크기가 n보다 작게 되면 테일러-흡수의 나머지 rn은 다음 같은 부등식 관계를 반드시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rn의 크기는 얘를 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때 m은 이렇게 n 플러스 rn인데 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의 크기를 어떤 상수값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극한을 취할 것입니다.
리미트 극한을 취했을 때 이 부등식이 만약에 성립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극한을 취했을 때 우리는 이 뒷부분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절대값의 크기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고 절대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N의 극한값이 0으로 갑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 R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R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곧 그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함수 fx의 테일러 흡수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도 수학적 퀴너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사용한 것처럼 그냥 n이 1일 때에 자세하게 증명을 해보고요. n이 2일 때, 3일 때도 쉽게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적 퀴너법에 의해서 이미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방법, 즉 수학적 퀴너법을 계속 반복해야 될 테니까요. n이 1일 때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뭐 2일 때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추론에 의해서 쉽게 증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n이 1인 경우 일반성을 잃지 않고 자, 수학에서 어떤 사건을 계속 비슷한 방법을 반복하게 될 때 보통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n을 증명해야 되는데 수학적 퀴너법을 쓴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n이 1인 경우만 증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수학적 퀴너법을 쓰면 풀이가 길어질 테니까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다는 논리예요. 자, 이제 우리는 n이 1일 때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n이 1일 때,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문제 가정에 n이 1이면 2'이죠. f2'x의 크기가 자, 이제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즉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f2'은 m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둘로 나눠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쪽 부분을 계산하고 그게 다 끝나면은 역시 이쪽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경우 f2'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때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네모 표시했던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f2'의 한 부정적분은 당연히 f'입니다. 이게 두 번 미분한 거에 역도함수는 한 번 미분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잘 알다시피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었죠. 큰 걸 적분한 게 더 크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여기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x-a의 크기가 d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 부등식을 또 풀어볼까요?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한편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x-a의 크기가 d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거는 x-a가 플러스 d하고 마이너스 d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a를 더해버리니까 x는 a 플러스 d와 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x가 자, 이렇게 a 플러스 d보다 작고 a 마이너스 d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값이 이제 양인지 또는 음인지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다음 같은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는 요 식을 보면은 a가 정중앙에 있거든요. a가 정중앙에 있고 여기가 d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요 오른쪽 끝점은 a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왼쪽 끝점은 a 마이너스 d가 될 텐데요. 등호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점을 넣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x가 놓일 수 있는 범위를 둘로 나눌 겁니다. 여기에 x가 놓여 있는 경우, 즉 x가 a하고 a 플러스 d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가 여기에 놓여 있는 경우 등등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가
A하고 A 플러스 D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적분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 피적분함수, 얘를 피적분함수로 보고 F2'을 A부터 X까지 적분합니다. F2'을 A부터 X까지 적분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독립변수가 X입니다만 최종 변수가 X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개 역할하는 변수를 편의상 T로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A부터 X까지 범위 내에서 적분을 시도를 합니다. 두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 있을 때 큰 걸 적분한 게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잘 알다시피 미분적분하게 기본 정리로부터 F2'의 한 역도 함수는 F'이 되고요. 그리고 A부터 X까지죠. 여전히 부동호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건 M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피적분함수 1이니까 구간의 길이와 같을 테니까 이렇게 되죠.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니까 F2', 여기는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그 다음에 M 그리고 X-A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 식을 다시 우변으로 이완해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F'A 그리고 플러스 M X-A와 같이 됩니다. 이 식에다 다시 이 범위 안에서 얘를 적분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A부터 X까지 F'을 적분하는데요. 역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매개 변수를 T로 놓고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죠. 두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 있으니까 적분해도 여전히 대소관계 그대로 만족합니다. A부터 X까지 F'A 플러스 M X 대신에 지금 T로 썼습니다. 똑같이 T로 표시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D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또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F'의 역도 함수는 F예요. F가 되고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한 거 빼면 얘와 마찬가지로 F'의 역도 함수는 F가 되고요. 종점을 대입하면 X, 시점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FA와 같이 됩니다.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과 같죠. F'A는 T에 관해서 상수 역할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고 피적분함수 1이면 구간의 길이가 되죠. 이와 같이 됩니다. M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갈 것이고 T-A를 T에 관해 적분하면 2분의 1 T-A의 제곱이고 그리고 구간 A부터 X까지예요. 종점을 대입하면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되고요. 시점 대입하면 A 빼기 A가 0이니까 하나만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우변의 이 첫 번째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넘겼어요. fx 마이너스 fa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f'A 그리고 x-a가 됐죠. 넘어갔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m 그리고 x-a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표시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아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표시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부분은 잘 들여다보면 마치 뭐예요? 얘는 x 이퀄 a에서의 함수 f의 1차 테일러 방식이죠. 1차 테일러 방식. 얘가 t1이에요. t1.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rn이라는 것은 fx-tnx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fx-t1이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요? r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r1은 결과적으로 2분의 m 그리고 x-a의 제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요걸 일시라 놓겠습니다. 아직 절대값이 안 붙었어요. 이 절대값을 붙이려면은요, 이쪽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쪽을 놓고 파란색 부분을 놓고 계산하면은 이 관계식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결과만 쓸게요. 어차피 이 흐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F2'X가 이제 이쪽 있죠. 파란색 부분,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부분 마이너스 m보다 크 나왔다면 요거일 때 얘네들을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 m 쪽이 왼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결과만 쓸게요.
같은 방법으로 이거일 때 쭉 계산했다고 본다면 R1은 마이너스 2분의 M, 마이너스 붙는 이유는요, 마이너스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M이 오른쪽에 있지만 바꿔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M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이 식이에요.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결합을 해보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R는 플러스보다 작거나고 마이너스보다 크나다는 얘기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가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얘 뭐와 동치예요? A의 절대값은 B를 넘지 못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R은 1번식으로부터 오른쪽을 넘지 못하고 2번식으로부터 왼쪽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두 개가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래서 R의 크기는 2분의 M 그리고 X-A의 제곱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물론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n이 1일 때만, 일반성에 있지 않고 n이 1일 때만 증명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n이 1일 때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n이 1이면 1을 대입하면 2팩토리얼이죠. 2나 2팩토리얼 같은 말이에요. 팩토리얼 써도 똑같은 값이에요. n 대신 1을 대입하면 2팩토리얼분의 m, x-a에 여기 1을 대입했으니까 2승이 됐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린 여기에서 x가 a보다 큰 경우니까 여기에 좀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요. 이쪽을 마저 계산하면 a-x가 돼요. 여기 x-a가 아니라 그럼 결국은 x-a로 바꿔놓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 한쪽만 했으니까 이쪽만 했으니까 이 빨간색 부분만 했으니까 이렇게만 표시하도록 하죠. 만약에 다시 노란색 부분 했다면 A-X가 되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R1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R2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건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테일러 부등식이 이 RN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n이 1일 때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우리 교재 연습 문제 보면 n이 2일 때도 증명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테일러 부등식이 이렇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R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일러 급수는 함수 fx에 수렴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테일러 부등식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할 때 이 뒷부분의 극한이 0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요. 바로 이 참고 부분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극한이 0임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요 밑에 이유가 또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제 1번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2의 x승의 매크로닌 급수를 구했잖아요. 2의 x승의 매크로닌 급수는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비판적법을 적용했었잖아요.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시그마 여기다 써볼게요. 2의 x승의 매크로닌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일반항이 n 팩토리얼의 x의 n승인데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급수단을 처음에 배울 때 뭘 배웠었던 적이 있었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간다는 것을 배웠었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간다는 것, 바로 그 사실로부터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전실수범에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증명해 보도록 하지요. 얘를 증명하려면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그 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만약에 A가 양수이고 그리고 B가 모든 실수일 때예요. B가 모든 실수일 때 n 곱하기 a를 한 것은 b보다 크게 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는요, 수열의 극한을 증명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해서 이 극한이 0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말하는 바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A가 양수라 썼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에 변함이 없죠. 말을 바꿔서 쓰면 이런 말입니다. B가 모든 실수를 알기로 했었으니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의 뜻은 뭐냐면은 얘가 어차피 실수란 얘기거든요. 이 실수값이 얼마든 간에 이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그 자연수의 존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얘가 만약에 100억이라는 아주 큰 실수였다고 본다면 100억보다 더 큰 자연수 반드시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로부터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수를 선택하든 간에 그보다 더 큰 자연수를 항상 찾을 수 있다는 정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증명하는 테크닉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 말로도 얘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봐도 무방한데요. 좀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EX보다, 자, 어떤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르키메데스 원리거든요. 여기다 2를 써야겠군요.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m도 n도 자연수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연수 m과 n이 존재합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앞서 얘기했죠. 어떤 실수가 하나 주어지면 그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 이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부등식만 놓고 풀어볼까요?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볼까요? 자, 양변을 m으로 나눠요. m은 자연수가 양수예요. 2분의 x의 정정합니다. m으로 나눈다 그랬죠. m분의 x의 절대값은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눈 값, 즉 2분의 1 넘지 못합니다. 이거 이해됐죠? 이 부등식 풀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n 팩토리얼분의 x의 n승에 n 팩토리얼분의 x의 n승의 절대값, 즉 x의 절대값의 n승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x의 n승의 절대값이나 x의 절대값의 n승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풀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분모는 1부터 n까지 곱이고 분자는 x의 크기가 n번 곱해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따로따로 쓰여볼게요. 3,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n-1 그리고 m 그리고 m 플러스 1 그리고 쭉 가서 n분의 1, n 이렇게 그러면 1, 2, 3, 4 쭉 가서 n까지 곱이에요. n보다 n이 더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분자는 x의 절대값이 정확하게 n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까지만 이제 식을 묶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다 보면 1부터 n-1까지 곱이니까 n-1 팩토리얼분의 x의 절대값이 몇 번 있어요? 1, 2, 3, 4에서 n-1번 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 볼 거예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부등식이 나타나게 되겠군요. 아예 부등식으로 써볼게요. 왜냐면은 어떤 부등식이 생기냐면 n보다 n이 크다 했으니까 분모가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니까 이게 제일 작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n분의 x의 절대값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n-1분의 x의 절대값이고 대수관계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쭉 가서 n분의 x의 절대값이 제일 커요. 여기까지 됐죠? 즉 얘네들은요, 이게 이 안에서는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얘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여기서 하나 더 쓸까요? 여기서 근데 m분의 x의 절대값은 m분의 x의 절대값은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각각의 항들이 절대로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항의 개수는 모두 몇 개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n개거든요. n개. 그 중에서 n-를 뺀 거잖아요. n개에서 n-를 빼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 개수를 더하면 n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 각각은 뭘 넘지 못하냐면 2분의 1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의 개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n-1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호를 볼까요? 그럼 여기는 n-1의 팩토리얼 분의 x의 절대값의 n-1승 2분의 1이 몇 번 곱해져요? 2분의 1이 n-1번 곱해졌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제 다 됐군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봐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x는 실수값이니까 실수의 집합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한 확정된 어떤 상수값이 뭐 100억이든 1000억이 되든 간에 근데 얘가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은 뭐뭐 1대라고 번역하면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이 0으로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결과적으로 이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절대값이 쉬운 것이 0으로 가니까 당연히 뭐예요? 절대값 안 쉬운 것도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여기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의 x의 절대값의 n승이 0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 말은 절대값을 쉬운 것이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절대값 안 쉬운 것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x의 n승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로부터 이제 n 팩토리얼분의 x의 n승의 극한이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이 0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앞서 얘기했던 테일러 부등식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 다시 쓰면 m을 옆에다 내려 쓰고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분의 그 다음에 x-a의 절대값에 n 플러스 1 쓰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x 대신에 x-a를 집어넣은 거고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은 꼴이 되니까 모양이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줄 수 있다면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성질로부터 우리는 극한이 0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하면 함수 f는 이 범위 내에서 테일러 급수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정리와 그리고 이 테일러 부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승은 테일러 곱수의 합과 동일함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거 뭐 다 설명이 끝났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 더 설명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뭐 테일러 곱수의 합과 동일함을 보이려면 Rn이 0으로 가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Rn 0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걸 보이려면은 자, 이제 함수 fx가 2x승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f의 n 플러스 1번 미분을 해도 여전히 2x승입니다. 따라서 f의 n 플러스 1개 도함수의 x에 절대값을 붙인 것은 2x승의 절대값을 붙인 건데 얘가 n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조건에서 문제를 다루려고 하냐면 자, x의 범위를 우리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d보다 작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크로닌 급수는 중심이 원점이니까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의 크기가 d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군요. x의 크기가 d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 말을 풀었으면 A가 0이었으니까요. 매크로닉 급수는 마이너스 D하고 플러스 D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커도 2의 T승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얘를 M이라 본 거예요. 어차피 이거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M이라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테일러 부등식으로부터 우리는 테일러 부등식의 결과로부터 RN을 찾도록 하죠. RNX의 크기는 아까 M 그리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그리고 X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인데 A가 지금 0이거든요. 테일러 급수 매크로닉 급수는 A가 0이거든요. 그래서 X의 크기 그리고 M 플러스 1승인데요. 이때 M은 2의 D승입니다. 2의 D승 그리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크기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얘는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원리 있죠. 아까 증명도 했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해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이 0으로 가니까 RN이 당연히 RN의 극한은 0입니다. 모든 n에 대해서 나머지 항이 다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 n차 테일러 당식은 궁극적으로 함수 fx에 가까워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EX승은 매크로닉 급수의 합과 EX승, 여기가 EX승이에요. 그래서 즉 이거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갈 때 n차 테일러 당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k 팩토리얼 분의 x의 k 승권에 있다는 이 모양은 EX승과 동일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테일러 급수의 합과 또는 매크로닉 급수의 합과 동일함을 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경을 0으로 보내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RN이 0으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걸 꼭 있어야 됩니다. 함수 fx의 매크로닉 급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와 그리고 매크로닉 급수의 합과 동일한지 안 한지를 묻는다면은 RN의 극한이 0인지 아닌지를 꼭 관찰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매크로닉 급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테일러 급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x = 2에서의 a가 2로 주어졌을 때 테일러 급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수 fx가 2x승일 때 이 함수의 n개도 함수를 구해봅니다. 아무리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n개도 함수에다가 a 대신에 2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대입하면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함수 fx의 x = 2에서의 테일러 급수의 모양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의 fn개도 함수에 n개도 함수에 2를 대입하고 x-2의 n승꼴이거든요. 자, 여기다 마저 대입을 하면 fx는 지금 2x승이죠. 그리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에 fn개도 함수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고 x-2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테일러 급수의 모양은 확인했는데요. 반드시 급수를 구하려면 꼭 수렴 구간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렴 구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구간을 찾으려면은 AN을 생각해야 되죠. AN은 이걸 전체를 AN이라고 보겠습니다. n 팩토리얼에 2의 제곱에 x-2의 n승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몇 급수의 비판정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분모, an 플러스 1이 분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본분수 계산하면 됩니다. n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에 x-2의 n승이 분모이고요. n 대신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에 x-2의 n 플러스 1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볼까요? 2의 제곱 소거되고요. n 팩토리얼 약분되고 x-2 하나씩 약분돼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양분의 외양 n 플러스 1이 분모고요. 나머지 다 지워졌군요. 자, 이거 다 지워 n 플러스 1 내양분의 외양 이게 x-2의 1승만 남아있군요. 그리고 바깥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것은 분자가 어떤 상수든 간에 n이 자꾸 커지니까 궁극적으로 0으로 갑니다. 비율이 하는 극한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으로 가고 비율이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에 x-2의 n승이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매크로니 급수든 테일러 급수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